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하는 남자 전설남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갖고 왔냐면요. 전기에서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직렬과 병렬이라고 하면 되게 간단한 연결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갖고 있는 전기적인 특성들과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이해하셔도요. 전기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지금 내용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직렬 연결이 나옵니다. 직렬 연결은 지금처럼 이러한 회로를 직렬이라고 하죠.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거나 전원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로를 통틀어서 우리는 직렬 연결 회로라고 하고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만 그릴게요. 자, 요게 물이 흐르는 관입니다. 흔히 말하는 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이 흐르는 관이고요. 자, 이때 저희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자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이게 이제 R1이고 이게 R2라고 할게요. R2. 그러면 여기에 뭐가 흐른다? 물이 흐른다 그랬죠. 물 I가 흘러요. 그러면 이 물은 처음에 몇이 흐르냐면 10A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물이 10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물도 몇이 돼야 돼? 10이 돼야 되겠죠. 즉 들어가는 게 10이면 나오는 물도 10이어야 돼. 그 이유는 하나의 관이잖아요.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고 이때 물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하나의 관이니까 들어가는 게 10이면 중간에 빠지는 게 없죠? 나오는 게 1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자, 여기에서 수압이 걸리고 여기서 수압이 걸리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흐르는 물과 자, 요 지점에서 흐르는 물과 요 지점에서 흐르는 물은 둘 다 어때요? 서로 같아야 되겠죠. 왜? 들어가는 게 10이고 나오는 게 10이고 길이 하나니까. 그 물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 여기 걸리는 여기 걸리는 수압이 있고요. 여기 걸리는 수압이 있고 요걸 V1이라고 하고 자, 여기 걸리는 수압이 있겠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V2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쪽이 압이 더 크게 걸립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이쪽에 압이 더 크게 걸리고요. 자,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여기서의 전류와 여기서의 전류와 여기서의 전류가 같으니까 직렬 연결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 전류 I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전류와 여기서의 전류가 같기 때문에 요거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흰색으로 적어 드릴게요. 전류 I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잘 보이죠? 그래서 전류 I가 R1과 R2에 동일하게 흘러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력. 얘는 전압과 전류의 곱인데요. 자, 요놈은 단위가 와트지만 얘는 줄 퍼 세크를 줄여서 와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줄이라는 건, 요 줄이라는 건 뭐의 단위입니까? 요거는 1의 단위입니다. 1. 그래서 1세크 동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는가? 이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전력이죠. 그러면 자, 전류가 일정해. 얘가 일정하잖아요. 얘가 일정하면 요놈이 일정하면 결국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전압이 큰 쪽에서 일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부하가 하나 있고요. 여기 부하가 두 개가 있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부하가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근데 만약에 전압이 이쪽이 커. 지금처럼. 그러면 모두 이쪽이 크다라는 거야. 소비 전력. 즉 나오는 전력도 이쪽이 큰 거죠. 직렬일 때는. 즉 요거를 이쪽에서 보면 만약에 전압이 요렇게 큰 무슨 연결이다? 직렬이다. 이럴 경우에는 자,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세 개가 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력이 여기가 P1이고 여기가 P2고 여기가 P3면 결국에 이쪽으로 입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저항이 큰 쪽에 더 뭐가 돼?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직렬일 때는 동일 전압을 요 직렬 회로에 가했을 때 병렬에 비해서 뭐가 된다? 저항이 큰 쪽이 전압이 더 많이 걸리고 어차피 직렬이니까 전류는 같죠? 전류가 같으니까 저항이 큰 쪽이 뭐가 돼?
전압이 더 많이 걸려서 전력이 더 많이 나온다. 즉 일을 더 많이 한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이때 합성저항은 일단 합성저항 RT는 그냥 다 더하면 돼. R1 플러스 R2. 자,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두 전압을 더한 게 전체 전압이니까 전압은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그 전압이 커지고요. 저항도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그 저항이 커진다. 즉 전압이 커지는 직렬과 저항이 커지는 직렬의 관계는 서로 같은 개념으로서 합의 관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요. 자, 이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아는데 두 번째. 자, 병렬을 잘 모릅니다. 자, 우리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병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 전압, V가 일정하다. 자, 그러면 얘도요. 자, 얘도 저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저항을 그리면, 자, 저항이 R1, 그리고 이 저항이 R2입니다. 자, 그럼 얘는 왜 전압이 일정할까? 그러면, 자, 얘도 똑같아요. 자, 전류 I가 흘러 들어가.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A다. 그러면 몇 A가 나와야 돼? 10A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 전류는 하나는 요렇게 가고, 하나는 요렇게 갈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처음에는 5A, 5A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동일한 전류가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걸리는 압이 어때요? 서로 크기가 다르겠죠. 근데 얘는 압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정거장에서 우리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가 앞문이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가 뒷문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10명에서 버스를 기다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5명, 처음에는 여기 5명, 뒷문 쪽 5명, 앞문 쪽 5명이 이렇게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차가 섰어. 그러면 어느 쪽으로 사람이 많이 내려요? 자, 뒷문 쪽으로 사람이 요만큼 내리고 앞문 쪽으로는 1명 정도가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쪽이 압이 더 커? 당연히. 똑같은 5명씩 서 있으면, 똑같은 5명씩 서 있으면 어느 쪽이 압이 더 커요? 바로 요쪽이 압이 더 크게 걸릴 겁니다. 요쪽이 압이 더 크게 걸리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사람이 내리는데 다 내리고 나서 이쪽에 사람이 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탈 때 얘가 이미 2명 탔어. 그럼 얘는 몇 명 남아? 3명 남죠? 그 상태가 됐을 때 얘는 아직도 사람이 나와.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이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명으로 바뀌어? 여기는 자, 2명이 이동했다라고 할게요. 2명이 이동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바로 3명으로 바뀌고 여기는 몇 명? 3명으로 바뀌고 여기는 몇 명? 7명이, 여기는 다시 5명이 차지는 거죠. 아까 2명이 탔으니까. 맞죠? 그래서 사람이 전체적으로 타는 시간을 보니까 결국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는 정확하게 일치돼서 10A가 나와야 되는 거죠. 즉 다 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앞뒷문이 다 똑같은 거야. 대신에 뭐가 조절이 된다? 압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즉 결국에는 뭐다? 여기 걸리는 압과 여기 걸리는 압이 서로 같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 바로 여기에서의 전류와 여기에서의 전류가 서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눠져?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전류가 몇이 됐을 때? 3이 됐을 때 여기에서의 전류가 7A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뭐다? 다 10A가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3이고 하나는 7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뭐가 된다? 전류가 나눠지는 거죠. 즉, 보면은 저항이, 자, 여기 보시면 저항이 이쪽으로 벌어졌죠? 그러면 전류는 이쪽으로 벌어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논리가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자, 얘도 전력이라는 개념이 뭐다? 전력 1의 양은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일정해? 얘가 일정하다 그러잖아요. 요놈이 일정해.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요놈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1의 양이 결정이 돼. 그러면 만약에 저항의 크기가 지금처럼 요런 식으로 벌어졌어.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요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제가 아까 병렬일 때는 전류의 크기가 큰 쪽, 즉 전류의 크기가 크다라는 건 저항이 작다라는 거죠. 그때의 전력 P1과 P2와 P3가 있다라고 하면 자, 요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즉 그러면 똑같은 저항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는 직렬로, 하나는 병렬로 연결하면 하나는 직렬, 하나는 병렬로 연결하면 직렬일 때는 저항이 큰 쪽에서 전력이 더 많이 나오지만 병렬일 때는 저항이 적은 쪽에서 전력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간단한 예로 자, 우리 위에 보면은 형광등이 있어요. 형광등. 그러면 형광등이 한 구짜리가 있고 두 구짜리가 있다라고 할게요. 한 구당 밝기는 똑같아. 와트 수는 같아. 그러면 자, 한 구와 두 구를 가지고서 비교를 하면 자, 한 구에서의 저항이 100옴이야. 그러면 두 구에서의 저항은 병렬 연결이잖아요. 우리의 회로는 다 병렬이잖아. 그러면 몇 옴이야? 50옴이죠. 그러니까 두 구의 형광등에서는 몇 암페어가 한 구의 형광등보다 두 배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배만큼의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밝기가 두 배만큼 더 커지는 거죠. 자,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병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병렬일 때는 자, 이 저항을 우리가 합성할 때 병렬일 때는 연결을 하면 할수록 어때? 전류가 더 흐르기 쉬워지죠? 그래서 저항의 반대인 R의 반대인 G로 해서 그래요. 요 G를 우리는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R의 반대인 G로 해서 그래. G. 컨덕턴스로. 그래서 여기에서 G1, 여기서 G2, 여기서 G3라고 해서 우리가 잘 흐르는 정도 이쪽에다 적을까요? 예, 잘 흐르는 정도 GT는 G1 플러스 G2가 되고 얘는 RT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렇게 돼서 결국에 나오는 건 뭐냐면 RT는 R1 플러스 R2분의 R1, R2가 나오더라. 합분의 고빈 개념이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병렬일 때는 저항이 큰 쪽이 전력이 더 적게 나오고요. 직렬일 때는 저항이 큰 쪽이 전력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하를 꽂아서 쓰는 거는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거 다 병렬이죠. 그러면 병렬일 때 밝았던 등이 직렬로 연결하면 그 밝기가 뒤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뒤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왜? 밝기가 더 밝다라는 거는 병렬에서는 보다 저항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왜? 전류가 더 많이 흐르니까. 그러면 결국에 뭐야? 전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압과 전류가 같이 들어갔을 때 전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전력이라는 개념은 직렬과 병렬일 때의 특성이 서로 상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즉 직렬일 때는 전압이 큰 쪽에 전력이 더 많이 나오고 병렬일 때는 전류가 큰 쪽에 전력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그 개념 요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다 부하는 다 뭐다? 병렬 회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적은 쪽에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더 많은 출력, 전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직렬과 병렬 원래 좀 더 깊게 얘기 드리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가 한 15분 정도로 끊어야 되는데 지금도 약간 오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려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전설남 오늘은 직렬과 병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